안녕하십니까. SM모터스 이현우 이사입니다. 오늘 입고된 차량은 W222 S500 차량입니다. 중고차 성능보증보험으로 입고되었고요. 엔진 고장 코드와 누유로 인해서 입고되었습니다. 입고 후 확인해 본 결과 5번, 6번 실화와 알터네이트 작동 오류가 있었고요. 실화 고장 코드를 확인하기 위해서 실린더 내부를 확인한 결과 실린더 내부에 모두 스크래치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헤드가스켓 누유와 프론트 케이스 누유가 있으며 실린더 내부의 스크래치로 인한 엔진 보링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차량은 중고차 성능보험으로 입고된 차량이잖아요. S500 전기형 같은 경우엔 278 엔진이 달려 있잖아요. 네, 지금 뭐 크게 이슈되는 게 278 엔진 같은 경우에는 실린더 스크래치. 지금 이 차량도 같은 내용으로 보증 수리를 진행하게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차량도 피해갈 수 없는 엔진 스크래치가 이제 생겼고요. 8개 실린더에 모든 스크래치가 다 있고요. 성능 보증보험으로 엔진 보링이 승인된 차량입니다. 그럼 이 차량 작업은 성능 보증으로 할 수 있는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실린더 보링과 알터네이터 작동 오류로 인한 발전기까지는 성능 보증이 가능하고요. 캠 어저스트, 체인 이런 쪽에 대해서는 차주분이 자비로 처리를 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번 영상은 278 차량 엔진 오버홀 작업을 심도 있게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실린더 스크래치는 이런 거다 라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1번) 실린더고요. 지금 상사점 끝부분 한 2cm 하단부로부터 해서 이제 스크래치가 나 있습니다. 반대쪽도 확인해 보시죠. 2번 실린더입니다. 똑같이 상단부부터 스크래치가 쭉 나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사님, 네, 278 엔진 전기형 같은 경우에는 실린더 스크래치 이슈가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278 엔진 보링 작업은 어떻게 지금 진행할지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78 같은 경우에 실린더 블럭을 가공을 해야 되고요. 가공하는 과정에 라이너라는 제품을 이제 장착을 하게 됩니다. 전기형 모델 같은 경우에 실린더 스크래치에 이슈가 많다 보니까 라이너 가공이 필수적으로 들어가고요. 라이너 가공을 한 이후에 또다시 스크래치가 생기지 않느냐, 솔직히 말씀드리면 관리를 미흡하게 하시면은 다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실린더보다는 라이너가 확실히 튼튼하고 내구성이 좋다 보니까 발생 확률이 확실히 줄어드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관리는 필수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린더 스크래치가 생겼을 경우 나타나는 증상은 뭐가 있을까요? 압축 압력이 떨어지면서 출력이 낮아지고 첫 시동 때 엔진이 많이 떠는 증상들이 생기고요. 오일 소모도 심하게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 소비자가 스크래치 유무를 확인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일반 소비자분들께서는 솔직히 실린더 스크래치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차량을 중고로 구매하신다고 하면은 가까운 정비소에서 미리 진단을 받아보시고 스크래치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신 후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창문을 열면 찬바람이 스쳐와 젖은 도로 위에 밤이 반짝여 네 손목 시계가 느리게 빛나고 라디오 소리만 조용히 번져 오늘은 좀 더 멀리 가도 돼 흔들리는 마음 그대로 둔 채 파도 끝까지 데려다줘 너의 이름만 작게 부를게 내 모래사장 너와 나 둘이서 내 모래사장 이 밤을 건너서 전체적인 엔진 분해는 완료되었고요. 헤드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시경으로 보셨듯이 실린더 스크래치가 나 있습니다.
지금 2번, 4번 그리고 8번 자리도 마찬가지로 스크래치가 나 있습니다. 네, 반대쪽 헤드를 뜯어 보겠습니다. 조석 실린더도 마찬가지로 스크래치가 상당히 많습니다. 헤드의 밸브 누설을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운전석 헤드의 흡기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누설 테스트에 사용하는 약품은 뭐예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신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신나를 사용한 이유는 물이나 냉각수는 입자 분자가 크다 보니까 미세 누설들은 찾기가 힘들고요. 저희는 신나에 이제 색소를 섞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헤드 누설 테스트 결과 이상이 없었고요. 실린더 라이너 작업을 진행 후 엔진 조립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론트 케이스를 탈거하겠습니다. 올펜 스크린을 탈거하겠습니다. 올펌프도 탈거하겠습니다. 체인 텐셔너도 분리하겠습니다. 센터 체인도 탈거하겠습니다. 체인 가이드 탈거 후 피스톤까지 뽑아 보겠습니다. 피스톤 위치와 콘로드 방향 그리고 순번을 위해서 저희는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합니다. (1번) 피스톤부터 분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탈은 깨끗하고요. 실린더 스크래치만 있는 것 같습니다. (1번) 피스톤입니다. 스크래치가 엄청나게 많이 났습니다. 라이너 가공 후 피스톤까지 교환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2번) 메탈도 깨끗합니다.
빠르게 피스톤을 분해하도록 하겠습니다. 핀저널 쪽이 많이 거친데 이거 왜 그런 거예요? 이제 가공 방식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콘로드 같은 경우에는 단조로 찍어서 만들다 보니까 핀 전월 부위를 먼저 가공을 한 후 커팅을 해버리면은 가공면이 줄어들면서 메탈 베어링이 맞을 수가 없거든요. 코너드 쪽에 정확하게 일치하지가 않고 유격이 생긴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단조로 찍어내고 급냉으로 시킨 다음 한 번에 탁 깨트리면은 전월 부위도 정확하게 사이즈가 나오고요. 그리고 직거 아니면은 절대로 맞을 수가 없는 구조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한 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콘로드가 위치가 바뀐다거나 메탈 베어링 사이즈가 틀려지면은 올 간극이 틀려지면서 메탈이 붙을 확률이 높습니다. 크랭크 축하고 메탈 베어링이 고착이 돼서 잘 안 떨어지던 차량들을 많이 봤거든요. 지금 면이 너무 깨끗해요. 벤츠 같은 경우 이게 최고의 자랑거리라고 할 수 있는 게 다른 차들에 비해서 올 간극이 정말 균일하게 잘 나오는 차종이고요. 분해 위치와 조립 위치를 정확하게만 맞춰주신다면 콘로드가 붙을 일은 전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크랑크를 분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라이너 가공이 완료돼서 도착하였습니다. 피스톤과 블럭의 간극을 측정을 하고 공차 범위를 계산한 다음 조립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너 가공을 하는 이유가 뭔가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슈가 참 많아요. 실린더 블럭 자체에 스크래치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강화 라이너로 가공을 해줘야 되고요. 가공을 하지 않으면은 더 많은 스크래치가 생기면서 오일 소모와 압축 압력도 틀려지고 연비도 안 좋아지면서 차량에 문제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라이너 가공은 필수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라이너는 재질이 다른 성분으로 교환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기존의 라이너 같은 경우에는 알루미늄 합금이 들어가 있고요. 라이너 가공한 제품은 이제 강화 라이너라 해가지고 알루미늄과는 다른 소재로 장착이 되었습니다. 기존의 알루미늄 라이너 자리를 깎아내고 강화 라이너를 압입으로 박아 넣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그럼 지금 실린더 사이즈는 크게 변화가 없는 상태인가요? 그렇기보다는 처음에는 내경이 가공이 되기 전 라이너를 박아 놓고요. 네. 저희가 보시면은 피스톤이 있습니다. 네. 피스톤을 도봉해가지고 보내면은 피스톤에 맞는 라이너를 내경을 가공을 해서 보내주게 됩니다. 아, 그러면 이제 가공을 할 때 피스톤에 맞춰서 실린더 사이즈를 잡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순정 알루미늄 라이너 같은 경우에는 열 팽창률이 틀리기 때문에 새로 장착하는 피스톤의 팽창률을 계산해서 라이너를 가공해서 오게 되는 겁니다. 피스톤 스커트, 실린더 블럭이랑 마찰이 제일 많은 면을 측정하는 겁니다. 제일 하단부와 중단부를 측정을 해주는 겁니다.
측정하시기 전 마이크로미터에 먼지나 이물질이 끼지 않았는지 확인을 해줘야 되고요. 8개 피스톤을 전부 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스톤 하나하나 하단, 중단, 상단 다 사이즈를 측정을 해야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일 많이 닿는 면은 하단부이기 때문에 하단을 제일 정확하게 측정을 해 주시는 게 올바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피스톤 간극 측정은 끝났고요. 사이즈가 거의 동일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보호의 간극을 측정하기 위해서 보호 간극 게이지를 0점을 세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호 게이지에 0점이 잡혔고요. 이제 보호 게이지로 실린더를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너 보호 간극을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부르기 편하게 1, 3, 5, 7 순으로 운전석은 2, 4, 6, 8로 설정을 하고 측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 측정에 앞서 보호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X축과 Y축으로 나뉘고요. X축 같은 경우에는 피스톤 스커트 부위가 닿는 부위이기 때문에 X축을 정확하게 측정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I've been wasting my time, feeling lonely. But that's the way that I am, with or without you. My love, every morning when I wake up, I wonder why nothing feels the way it used to feel. I know that everything changes. Sunlight turns into night. Things changes. 보호 사이즈 측정이 끝났습니다. 보호 사이즈에 맞는 피스톤을 선택을 해서 몇 번 실린더에 피스톤을 넣을지 선택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측정한 피스톤 사이즈로 봤을 때 8개 중 7개는 동일하고요. 하나가 0.01mm가 작습니다. 그래서 보호 사이즈 측정한 결과 제일 좁은 라이너에 제일 작은 피스톤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동일하게 사이즈가 측정되어 특정 블럭에 넣지 않고 순서대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4번 피스톤을 위치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피스톤 위치가 선정되었으니 피스톤도 기재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순서인 링 간극을 측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링 간극 경우 제가 높이를 임의로 설정을 할 수 없고 피스톤의 스커트가 반 정도 잠기도록 높이를 설정하겠습니다. 네. 모든 링들이 동일한 위치에 가도록 설정을 해주는 겁니다. 필러 게이지를 사용하여 링 간극을 측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은 순정 재원에 맞게 0.2mm로 간극을 측정하겠습니다.
0.2mm는 작습니다. 다음 게이지인 0.25mm. 0.25mm는 들어가지가 않네요. 0.41mm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0.41mm도 무난하게 설정이 되기 때문에 한 치수를 더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안 들어가네요. 타이트하게 들어가는 0.42mm가 측정이 되는 겁니다. 1번 피스톤 상단링은 0.42. 이런 방법으로 피스톤링 간극을 하나하나 측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창문을 열면 바람이 와 소금기 묻은 셔츠 끝을 흔들어 너는 내 옆에 앉아서 웃고 풀린 끈을 다시 묶어주었지 골목은 분식집 앞에서 종이컵 얼음이 천천히 녹고 난 괜히 네 보호 사이즈 측정이 끝나고 다음 작업인 크랑크 축 메탈 베어링 올 간극을 측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타고 있었어. 조금만 더 가까이 와. 오늘은 늦어도 괜찮아. 순정 기준치인 0.038. 이 순간을 5번은 0.038이 깔끔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여름 끝에 다시 돌려줘 너의 그 미소 내게 남겨줘 여름 끝에 입 천천히 감아 이 장면 하나만 오래 안아줘 자전거 바퀴가 지나간 자리 젖은 아스팔트에